이 순위는 미국 군사 전문 잡지 암체어에서 그들만의 기준으로 선정한 것으로 절대적인 순위가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니발은 카르타고 출신의 장군으로 로마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온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신전에 가서 로마를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한 이후 정말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손꼽히는 무장들을 상대로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이끌어냈죠. 한니발 본인은 져본 적이 없는 전설적인 명장이었지만 다른 동료 장군들은 모두 로마에 패하여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된 비운의 명장입니다. 구스타브 2세는 약소국에 불과했던 스웨덴을 신흥 강국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으로 근대전 확립에 상당히 기여한 인물입니다. 머스켓 총의 경량화, 중기병 갑옷 간소화 등 전술상의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죠. 30년 전쟁에 참가하여 눈부신 성과를 냈으며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은 당대에 손꼽히는 실력가이자 야심가였던 발렌슈타인으로 하여금 그와 대적하게 했습니다. 최후의 전투인 리첸 전투에서 구스타브 2세는 라이벌인 발렌슈타인을 패배시키지만 결국 본인은 전사하고 맙니다. 키루스 대제는 메디아의 속국에 불과했던 자그마한 지방인 파르스를 시작으로 메디아와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등 당대에 손꼽히는 국가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린 정복자입니다. 그의 무덤에는 아무리 제왕이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나 또한 여기서 그냥 빈손으로 가고 이렇게 작은 쉼터에서 쉬고 싶을 뿐. 이름 모를 제왕이여, 그대는 나의 잠을 깨우지 말길. 빈손으로 가는데 화려한 보물이 뭐하러 필요하겠는가. 어차피 그대도 빈손으로 가기 마련이다 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데 훗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활동 중 이 글을 읽게 됩니다. 찬드라굽타는 인도 아대륙을 통합한 인도 역사상 첫 번째 황제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하자 난다 왕조를 정복하였으며 헬레니즘 제국이었던 셀레우코스 왕조를 격파하였습니다. 이후 수많은 군수 국가들을 격파하였으며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수부타이는 중국에서 유럽까지 원정을 간 인물로 자그마치 32개의 크고 작은 국가들을 무너뜨렸으며 65번의 회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존재하는 모든 문화권의 군대와 싸워 승리했고 이런 와중에도 금나라 정벌 때 패배한 것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으며 이후에도 계속 금나라를 공격하여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유럽 정벌 중 칸이 죽는 바람에 정복을 완수하지 못하고 귀환하였는데 역사학자들은 만약 수부타이가 유럽 정벌을 계속했다면 로마, 민헨, 파리, 브뤼셀은 박살이 났고 종교개혁은 없었으며 몽골인들은 교황을 그들의 방식으로 처형했을 것이고 유럽 대륙은 몽골군의 목초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작전술의 개념을 확립했으며 병참술의 달인이었습니다. 통칭 나폴레옹 전쟁 당시 전 유럽에 손꼽히는 강대국들이 그를 물리치기 위해 7번이나 동맹을 맺었지만 거의 대다수의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후의 전투인 워털루에서조차 나폴레옹의 질환 때문에 지위를 놓기 전까지는 연합군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할리드 이븐 알 왈리드는 낙타를 거느린 부중민으로 당대 손꼽히는 강대국인 사산 왕조와 비잔티움에게 승리했습니다. 이슬람이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한 장본인으로 대다수의 전투를 열세로 싸웠으나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를 이루어내었으며 고작 6년이란 시간 만에 두 제국을 박살냈습니다. 훗날 그는 직급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 잘 싸워 인기가 많아서였습니다.
티무르는 그의 조상 징기스칸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세력을 갖추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단 한 번의 패배도 겪지 않은 천재적인 군사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을 꺾고 이슬람 국가들을 정복했으며 인도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최후에는 명나라를 침공하여 원정을 떠났으나 이내 병사하고 맙니다. 알렉산더는 현대전에서도 쓰이는 망치와 모루 전술을 확립하며 이오스 전투와 같은 매우 불리한 전투에서조차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라시아 대륙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케메네스 왕조를 단 8년 만에 집어삼켰으며 수많은 정복자들 중 영토 정복 속도로만 따지자면 단연 최고입니다. 동방과 서방을 정복하고 두 세계의 문화가 혼합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고 사망했는데 그의 나이 불과 32세였습니다. 징기스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장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역대 정복자들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정복자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밑바닥 시절부터 성장하여 마침내 차키르마우트 전투에서 필생의 라이벌 자무카마저 능가합니다. 이후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며 결국 초원의 패자가 되는 데 성공하죠. 초원의 패자로 등극한 이후 당시 신대륙 발견 이전에 모든 세계를 정복합니다. 징기스칸은 뜻하지 않게 지구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했는데 그의 정벌로 죽은 사람 수에 비례해 줄어든 탄소 배출량이 무려 7억 톤에 달합니다. 이순신은 조선을 침공한 일본에 맞선 조선의 제독으로 엄청난 전공을 쌓았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는 12척의 배로 133척에 달하는 일본군의 함대와 싸워 31척을 격침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반면에 당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피해자는 사망자 2명에 불과했죠. 이러한 전공으로 적국이었던 일본에서조차 사후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외국에서는 넬슨 제독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최고의 명장, 군신, 성웅이라는 표현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인물이며 세종대왕과 함께 가장 존경하는 인물 1, 2위를 다투는 영웅입니다.